자, 천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 군집의 천이라고 나왔는데요. 천이의 정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종의 구성과 특성이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나왔네요. 어떤 한 군집 내에서 특정 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천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차 천이와 2차 천이가 있는데요. 1차 천이 먼저 볼게요. 자, 처음에 일단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불모지에서 누군가가 이제 처음에 개척자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 처음에 시작하는 놈을 개척자라고 합니다. 개척자가 들어와서 토양이 형성되고 새로운 종이 들어오고 마지막에 안정한 상태인 극상을 이루는 전체 과정을 천이라고 하는데, 일단 천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건성천이가 있고 습성천이가 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시작을 하면 건성천이고, 이렇게 습지에서 시작을 하면 습성천이고. 자, 건성천이 같은 경우에요, 개척자로 니가 들어오네요. 지류나 이끼류, 요거 2번 요거 체크해 두시고, 지류나 이끼류가 개척자로 들어와요. 이끼들이 자라고 나요. 그 다음에 누가 자랍니까? 풀이 자라겠죠. 이 초원 풀이 자라고요. 그래서 초원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작은 관목이 자랄 거예요. 조금 키가 작은 놈들이 자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같은 양수림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양수림, 강한 햇빛에 광합성을 잘하는 놈들이죠. 잘 자라는 놈들. 자, 그 다음에는요, 양수림이 자라고 나면 양수림의 그늘 아래서 또 음수림이 이제 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약한 빛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음수림이 같이 섞여서 자라겠죠. 이걸 혼합림이라고 합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음수림들이 이제 번성을 많이 하게 되면, 음수림이, 양수림이 있어. 근데 밑에서 자라던 음수림이 이렇게 약한 빛에도 잘 자라요. 그러다가 이 새끼가 이제 이렇게 좀 컸단 말이야. 이렇게 음수림들이. 그러면 여기는 양수림은 어떻게 돼요? 잘 못 자라요. 그늘에 가려져서. 최종적인 승자는, 숲의 최종 승자는 이거예요. 음수림이에요. 자, 그래서 음수림으로 쫙 형성된 그런 최종적인 단계를 극상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지막 안정 단계를 극상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건성천이가 되고요. 자, 습성 천이는 이제 빈 영양호, 아무것도 없는 빈 영양호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겠죠. 뭐 양분 같은 게 굉장히 적은 그런 상황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양분이 좀 많아진 호수가 돼야 돼요. 이걸 부영양호라고 합니다. 부영양호. 양분이 좀 많아진 상황을 얘기를 해요. 그럼 먹을 게 많아졌으니까요, 이끼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습지에 이끼류가 이제 들어오고요. 이끼류 들어온 뒤에는 뭐가 자라요? 또 풀이 자라요. 순서가 이끼류 들어오고 풀이 자라서 초원이 됩니다. 초원이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엔 똑같아요. 관목림, 양수림, 혼합림, 마지막은 음수림.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의 천이가 있는데, 마지막 극상 단계에서는 전부 다 음수림이 이 숲의 주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척자류는 주로 이제 지유류나 이끼류, 이끼 종류예요. 다. 이끼류 중이, 이끼류가 이제 주로 개척자로 들어온다. 1차건, 2차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1차 천이 과정이고, 2차 천이 과정은 전체 과정 중에서 중간에 뭐 극상을 이루고 난 뒤건 뭐건 간에 중간에 불 같은 게 난 거야.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 다시 황무지가 돼요. 불모지가 돼요. 그러면 이제 토양에 남아있던 그 뭐 기존 식물의 종자나 뿌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초본이 풀이 개척자가 됩니다. 지류나 이끼류가 아니고 남아있던 풀뿌리 이런 것들이 이제 개척자가 되어서 다시 시작이 돼요. 당연히 1차 천이보다는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개체군 사이, 개체군끼리의 경쟁, 상호 경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텃세나 뭐였죠? 텃세, 뭐 순위제, 뭐 리더제, 사회생활, 가족생활, 뭐 이런 것들은
개체군 내예요. 한 종 안에서. 개체군 내. 개체군 내에서의 관계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건 개체군끼리의 관계입니다. 일단 경쟁을 하겠죠. 개체군끼리는. 개체군끼리의 경쟁을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서 둘 중에 뭐 이긴 놈은 잘 번성을 하고요. 진 쪽은 뭐 도태가 되고요. 이걸 중간 경쟁 또는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자, 두 개의 종을 단독으로 배양할 때 각각 이렇게 번성을 하는데, 얘를 갖다가 같이 배양하면 애기 집신벌레가 경쟁에서 승리했고요. 집신벌레는 이렇게 도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종끼리는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경쟁. 또 두 번째는 경쟁을 살짝 피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분서라고 하네요. 분서. 아까 그 하나의 개체군 내에서 텃세 있죠. 뭐 이런 거랑 유사한 개념이긴 해요.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생태적 지위는 뭐 먹이 지위도 있고, 그죠? 또는 공간 지위도 있고, 즉 서식지 지위도 있어요. 이러한 개체군들이 먹이나 서식지, 활동 시기, 산란 시기 이런 것들을 피해서 서로 다르게 해서 경쟁을 피하는 현상이랍니다. 솔새의 분서, 피라미하고 은어의 분서, 피라미와 갈견이의 분서 해가지고요. 솔새 같은 경우는 서식지를 다르게 살고 있고요. 서로 다른 종끼리. 피라미하고 은어 같은 경우는 여기는 피라미, 중앙은 은어, 이렇게 공간적으로 분리도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먹이도 이제 분리가 되고 있답니다. 먹이와 서식지 분리. 피라미하고 갈견이는 이것도 먹이 분리. 이런 식으로 서로 경쟁을 피해서 일종의 공존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애들도 있답니다. 뭐 심화 과정에 뭐 따개비 얘기했는데요. 따개미가 A종, B종이 있는데요. 자, 여기 B종만 살고 있어요. B종은 특정 높이 이상까지는 올라가지 않네요. 자기 혼자 있어도 뭐 건조에 대한 내성이 약하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A종 같은 경우는요, A종 혼자 쓰면은 뭐 그냥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A종이 지금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얘네 둘을 갖다가 같이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아래쪽은 B가 있고요, 위쪽은 A가 존재하네요. A가 밑으로 내려오질 못하네요. 왜? B한테 깨져서 그런 거죠. 자, 종강 경쟁에서 이긴 B종은 아래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요것도 지금 요런 그림 나오니까 요거네요. 경쟁 베타의 원리네요. 경쟁 베타 원리. 그 다음에 공생. 어디 보자. 서로 다른 두 종의 개체군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한쪽만 이익인 것을 편리공생. 한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익 손해가 없고 한쪽만 이익이 있어요. 이걸 편리공생이라고 한대요. 빨판상어와 거북이, 따개비와 흑동고래, 청소새우와 해삼, 황노와 물소, 이런 것들은 한쪽만 이익이랍니다. 어디 보자. 빨판상어가 이익이군요. 따개비가 이익이군요. 청소새우 같은 경우에 청소새우가 이익이고, 황노, 물소는 이익이고, 황노가 이익이고, 이렇게 한쪽만 이익이랍니다. 상리공생은 양쪽이 다 이익을 얻는 관계입니다. 흰덩가리와 말미잘. 흰덩가리는 보호를 받고, 말미잘은 먹이를 유인하고, 유인한 먹이를 먹고, 이렇게 서로 간의 이익이고요. 콩과 식물과 혹부리역 박테리아, 이것도 뭐 서로 간의 이익이죠. 그 다음에 꽃과 곤충, 놀래기와 도우미,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상리공생이랍니다. 그 다음에 기생은 한쪽은 이익인데 한쪽은 피해를 보는 거죠. 피해를 입는 관계. 사람과 기생충, 뭐 나무와 겨우살이, 개와 벼룩. 이거 한쪽은 피해를 입어요. 손해를 입는 쪽을 우리가 숙주라고 부른답니다. 숙주. 그 다음에
피식과 포식. 포식자 먹는 애죠. 먹는 애. 잡아 먹는 애고요. 피식자 먹히는 애죠. 먹히는 애. 피식과 포식의 관계. 서로 뭐 물고 물리는 관계죠. 피식자가 늘어나면 따라서 포식자 증가하고, 포식자가 늘어나니까 이제 피식자 얘네들이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또 포식자도 그거에 맞춰서 또 줄어들겠죠. 다시 포식자가 줄었으니 피식자는 또 늘어나고, 서로 이렇게 맞물리는 그런 관계들이에요. 앞에서 배우신 바에 의하면은 주기적 변동에 의한 개체수 변화,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그 다음에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가 무슨 관계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야. 개체군 A는 이익, B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편리공생. 뭐 이런 거 물어본다 이거겠죠. 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둘 다 이익이네요. 상리공생. 뭐 이렇게 물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래프 5개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단독 배양했을 때의 개체수인데요. 자, 경쟁을 시켜놨더니만 A종이 이겼네요. B종은 도태가 됐어요. 얘 패배자. 근데 경쟁에서 이긴 A종도 혼자 살 때보다는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어요. 혼자 살 때보다는 감소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리공생은 한쪽만 이익이라고 그랬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A가 편리공생을 일으키는 놈이네요. 하는 놈이네요. B는 그대로. 그 다음에 둘 다 혼자 살 때보다 이렇게 올라갔어요. 오호, 이게 상리공생. 자, 늘었다 줄었다가 반복이 되는 거 피식과 포식.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문제가 나오니까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천이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은 다시 또 녹화할게요.